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국을 한번 고발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에 뭐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 자기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말을 믿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이제 곧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이 이제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될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치소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바라지를 이제 장관으로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병원에 보내서 수술도 받게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 가지가지.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 가족 옷바라지 하는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조국이란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키높이 구두입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조국이 평소에 키높이 구두를 즐겨 신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키가 185다, 180이다, 180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사소한 어떤 개인적인 신체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조국이 키높이 구두를 신을 정도로 키가 작다거나 외모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가리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보다 우위에 서서 무언가 작은 이득이라도 취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탐욕이 그 키높이 구두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빌어먹을 자금 문제 아닙니까? 그 재산도 있는 사람의 딸이 온갖 부스를 다 대서 장학금은 다 챙겨 먹고, 특히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곳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초의 조민이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많고 재산이 많고 부모가 지금 둘 다 대학 교수의 직업을 가진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창피하죠, 창피해. 무슨 서울대학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리 대학이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사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아시다시피 딸의 입학 부적 비리가 아주 줄줄이 일을 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에 의하면 동양대 총장상 유죄 시점이 그 총장상의 작성 일자는 2012년 9월경이 아니라 2013년경 이후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뭐 하나 진실됨이 없이 그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범죄 서슴지 않는 조국과 그 가족들, 그 모습이 그 동양대 총장상 위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펀드입니다.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들이, 그것도 정식이 사업도 아니라 또 민간의 상대로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기 공공사업을 이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려다가 이번에 된통 걸렸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일에 지금 조국이 관여되어 있고 조국의 가족들이 관여되어 있고, 그 가족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정말 조직 범죄단이라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운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원 재산이라는 게 쉽게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언젠가 운동학원이 결국에는 매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처분될 때, 그때 자기들이 그 소송 사기로 꾸며온 그 채권을 가지고 또 무언가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운동학원 문제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저는 그 배우의 참여연대에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지난 20년 넘게 온갖 신성한 노력을 다하더니 박원순, 조희연, 김기식, 한인섭, 한경환, 장하성, 나라 돈 덜어먹고 나라를 망치고 하는 집단의 참여연대 아닙니까? 그 참여연대,
이 참화연대 범죄 집단을 우리도 국민이 당장 박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국이 무슨 금수저입니까? 맺기 써도 안 되는 저열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요거에 조국의 인간성을 좀 드러내는 거여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 용어는 여러분 정당방위라고 있는 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론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정당방위 상황으로 오인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그걸 오상방위라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것이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는 형법 규정에 대한 이론적 측면이니까 당연히 그 법 규정이 없는 거죠. 근데 저국이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 강의를 할 때 그 오상방위, 정당방위 규정이 아닌 오상방위 규정을 법정으로 찾다가 법정으로 찾지 못했다 해서 저도 이게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더라고요. 결국 조국이 그 강의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법전을 덮으면서 법전이 파본이다, 법전에 그 내용이 없는 게 법전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법전에 타서 출판사 타서 돌렸다는 겁니다. 그 강의 시간에. 이게 조국의 또 한 일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이 그냥 얼마나 부실하게 떠들었습니까? 조윤선 장관이 수사 대상인데 장관직 유지한다고 뭐라 했죠? 지금 본인 가족 전부 수사 대상이고 입건까지 기소까지 됐는데 조국은 좀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 자신의 가족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고 검찰과 검사들을 어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는 국민이 알 거니까 문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 사실 공표가 제가 안 되고 왜 본인과 본인의 가족 제가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서 조국은 자신은 알지도 못했고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관행이고 사회적인 관습이 문제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교수인 것이 인정하면 될 것을 법전을 출판한 출판사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조국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수사관, 검사가 똑같이 뒤로 사모펀드 만들어서 국가돈 빼먹으려고 하고 횡령하고 문서나 위조하고 그런 수사관 검사하면은 당신 같으면 수사 받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까? 당신 조금만 좀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철저한 이중다 때 유시민, 김두관, 청와대 모든 관계자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도대체 검찰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수사해서 배제하였다는 거 이거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자, 검찰 산업개혁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검찰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의 간섭,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그 임명도 사실상 공수처장이 다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대통령도 독립적일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고 산업 개혁입니까? 이런 모든 비리의 조국은 상징적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오늘 이 홍대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는 여기 있는 젊은 분들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20, 30대 젊은 분들이 나를 따르라, 기성세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정말 20, 30대 때 미안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유복하진 않았으나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공부 나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고 사법시험 시스템 덕분에 노력해서 변호사가 돼서 그런 대로 먹고 삽니다. 지난 시기 저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련히 대한민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줄 수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파와 번개가 집권한 지난 20몇 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함이 남아있습니까?
저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젊은 세대한테 미안하고, 자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제가 성장했던 70년대 80년대처럼 그래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는 그 나라를 다시 또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이들과 더 어린 세대에 함께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